미니 이야기샵 14.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제 아내의 아이가 제 핏줄 누구의 자식이랍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4살 현재 8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제가 죄인이고 나쁜 사람이라는 거 인정합니다. 정말 불같은 사랑에 빠져서 한동안 정신 차릴 줄 몰랐어요. 왜 어른들이 조강지쳐버리면 벌 받는다고 말했는지 제 몸소 뼈저리게 느꼈네요. 첫 번째 아내와 결혼 중에 불륜으로 만난 두 번째 아내와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어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혼의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말하고자 합니다. 저도 답답해서 쓰는 거니 너무 나쁜 사람으로는 안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구구절절한 사연을 풀자면, 저는 30살 때 친한 직장 동료 소개로 동갑내기 첫 번째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쁘고 지인 매력의 첫 번째 아내는 좀 드센 거 빼고는 다 마음에 들었었죠. 제가 워낙 발랄하고 톡톡 튀는 여성을 좋아했기에 드센 성격조차 매력으로 다가왔죠. 센스 있는 첫아내와는 데이트 몇 번 후에 연애를 시작했고, 우리는 제법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다른 사람의 부러움에 가득한 시선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친구 같고 때로는 연인 같았으며 듬직한 누나 같았던 첫 아내와 평생을 함께하기로 맘먹고 저는 몇 날 밤을 새며 준비한 근사한 프로포즈를 첫 번째 아내에게 했습니다. 집안도 비슷했던 터라 양기 부모님의 지지를 받고 많은 사람의 축복을 받으며 예쁜 결혼식을 올렸고 우리는 행복한 결혼 생활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직장이 서로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아내를 직장 앞으로 데려가려던 찰나 아내가 퇴근 후 회식이 잡혔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내는 저보고 늦을 것 같다며 먼저 가라 했지만 그래도 회식이면 술이 빠질 수 없는지라 아내가 걱정되기도 하고 회식 끝날 때까지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웬 생기발랄한 아가씨가 무리하게 카피 캐리어를 들고 가다 그만 제 노트북에 커피를 쏟은 게 아니겠어요? 난감해하고 있는 제게 미안하다면서 제게 명함을 줬는데 아내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노트북 수리 견적 후에 연락 주겠다고 마침 아내의 전화를 받고 회식 장소로 갔는데 가는 도중 본의 아니게 계속 제가 커피 쏟은 그 여자를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아내가 오라던 회식 장소인 고깃집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아내의 직장 후배였고 막내라 후식 커피 심부름으로 커피를 사왔다가 저랑 마주쳤던 겁니다. 아내는 제게 후배를 소개했습니다. 자기야, 인사해. 내 옆자리 친한 후배인데 얼마나 싹싹하고 이쁜지 몰라. 26살이래. 완전 애기야. 애기. 이따 우리 갈 때 우리 후배도 지나가는 길이니까 잘 부탁해. 라고 했네요. 아내는 술에 약했던 터라 취기가 올라 있었고 저는 안 되겠다 싶어 아내를 데리고 먼저 간다고 말하고 나왔어요. 그 여자도 마침 일어서며 제 차를 타고 가기로 했네요. 아내를 뒷자리에 눕히고 그 여자가 조수석에 탄 상태로 운전을 했는데 그 여자의 지나치게 짧은 치마가 묘하게 신경을 자극하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자꾸 저를 의식하면서 잡아당기니까 더 그랬어요. 여자가 어색한 공기를 먼저 깨더군요. 저희 선배님께서 하도 남편분 자랑을 해서 몰랐는데 실제로 보니까 더 멋있으시네요. 선배님이 부러워요. 고마워요. 저희 결혼한 지 3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결혼식에 못 오셨나봐요. 네, 사실은 그 전날 남자친구랑 이별해서 누구 결혼식 갈 상황이 못 됐거든요. 대신 축의금은 선배님께 챙겨 보내드렸어요. 참 저 부탁이 있는데 혹시 연락처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저는 뜬금없이 제 연락처를 달라기에 심장이 쿵 떨어졌지만 애써 아닌 척했네요. 노트북 수리 문제도 있고 선배님께서 술이 좀 많이 약하셔서 이런 일 있을 때마다 부군께 연락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이젠 유부녀인데 남직원들한테 엎혀다니면 좀 그렇잖아요. 마치 아내가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남직원들 등에 엎혀다녔다는 듯 말하는 여자는 느낌적으로 보통 여자는 아니었네요. 하지만 이 여자 꽤 미인이었고 매력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때부터 전 흔들렸던 것 같아요. 뒷자리에 있는 아내보다 그 여자한테 시선 더 갔으니까요. 그 후로 저희는 노트북을 핑계 삼아 아내 몰래 가끔 만나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술도 마시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신혼 3개월 만에 바람직하지 않은 짓인 걸 알고 있었지만
혈기왕성할 나이 맘기는 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출장 핑계 삼아 여행도 가고 선도 넘고 뭐 흔한 불륜의 절차를 밟으며 불꽃 같은 사랑을 했더랬죠. 아내에게 죄책감이 들었지만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진 저는 아랑곳 않고 그녀와 좋은 날 사랑으로 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내로남불은 2개월 만에 아내에게 발각됐습니다. 모든 여자가 그렇듯 아내는 제 바람을 확인하고 치를 떨더군요. 결혼식 날 검은 머리 팥불이 되게 살자 했던 때를 언급하며 울며 불며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아내는 저희의 불륜을 증거 확보하면서 딴소리 못하게 이혼하려고 했던 건지 상간녀 추적하다가 본인 옆자리에 앉은 선배님 하던 여자인 줄 알고 진짜 피가 거꾸로 솟았다 하더군요. 아내는 딱 결혼한 지 8개월째에 저희 부모님 댁으로 이혼 소송과 위자료 소송 소장 보내줬어요. 내 집안 분위기는 피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소송 부분만 등기로 보내준 거였는데 저는 이참에 남나스럽게 소송하지 말고 껄끄럽지 않게 그냥 헤어지자고 했네요. 아내가 그렇게 쉽게는 안 된다 하더군요. 도끼 어린 아내에게 온갖 정남이 다 떨어지고 나니 미련이 없어지더군요. 상간녀의 오피스텔에 쳐들어온 아내는 상간녀한테도 오히려 소송할 수 있으니 2천만 원 현금 제 돈으로 들고 와, 아니면 쟤랑 너랑 직장 가서 온갖 개망신 다 주고 물륜으로 잘리게 해줄 테니까 라고 협박을 하더군요. 저는 저와 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냥 증명해 줄 테니까 이혼하자. 대신 내 여자도 건드리지 마. 상처 주면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웬만하면 네 조건 다 맞춰줄 테니까 조용히 끝내자. 하고서 원하는 2천만 원을 내어주었습니다. 아내에게 공정증서 받고 증명해주니 아내는 다 끝났다는 듯 저와 제 여자 앞에서 쓰레기라 비난하며 전 남편 너 가져. 어차피 쓰레기들끼리 합조화 만난 거 내가 어쩌겠니? 잘 살아라 라고 후련한 듯 나가네요. 나중에 제 여자 말 들어보니 직장에서도 아내가 약속대로 소문 안 낸 채 이전이랑 똑같이 대한다며 무섭다고 하는데 냉정한 아내 성격을 알았던 저는 크게 놀랄 일은 아니었어요. 제 여자에게 회사를 옮기는 건 어떨겠냐 했지만 싫다는 말에 알아서 하라 했네요. 저희는 제 이혼이 마무리되고 난 후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 저희 집에 드나들며 저희 집 식구들과 친하게 지냈어요. 저희는 요새 드물게 대가족인지라 조부모님, 부모님, 형, 동생, 삼촌들까지 모두 결혼해 할아버지 이름으로 된 빌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만 아파트 생활을 고집했던 아내 때문에 아파트에 살았던 거고요. 이제 그 아파트 아내한테 줬으니 저도 빌라로 살림을 옮겼고 제 여자도 본인 오피스텔 정리한 후 빌라로 들어왔네요. 결혼 날짜를 잡고 종거를 하다 제 여자는 혼전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는 축하 분위기였고요. 제 여자는 누구 보란 듯 초음파 사진이랑 결혼식 프사를 깨톡에 올려놨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애 때문에 혼인신고를 먼저 했고 저는 두 번째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이와 함께 가정생활하며 영원히 행복할 줄만 알았던 인생으로 해피엔딩이었음 좋았을걸. 남의 눈에 눈물 흘리면 본인 눈에 피눈물 흘린다고. 사실 제 조강지처가 크게 눈물 흘린 것 같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눈에는 피눈물 흘릴 일이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아이 혈액형이 B형으로 나왔는데 저희 둘 다 A형이었던지라 절대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었어요. 몇 번을 검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아참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도대체 이 가증스런 여자가 원놈의 아이를 임신하고 나를 뻐꾸기로 만들려고 한 건지 결과를 기다렸죠. 그런데 가다리던 결과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저와 제 여자 사이에서 나온 아이는 친자 일부 일치라고 나온 게 아니겠어요? 즉 유전적으로 부계 쪽 직계나 반계의 자식이라고 하는데 간혹 저와 유전자가 일치하는 타인일 수도 있다고 했으나 지금으로 봐서는 저희 집 남자 누군가와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되어 아이를 임신한 확률이 높았습니다. 저희 빌라에서 사는 남자는 저희 친할아버지, 아버지, 형, 동생, 작은아빠, 삼촌, 초등학생 조카 1명 이렇게 있습니다. 조카를 제외하고 유력한 용의자는 모두 6명인데 B형이 나올 만한 사람은 제 아버지, 동생, 작은아빠 이렇게 총 3명이었네요. 제가 유전자 검사를 하자며 용의자들의 칫솔이나 머리카락을 채취해가려고 하자 아이러니하게도 3명이 억울하다며 다 난리를 치더라고요. 아버지는 심지어 제게 허튼 짓 말고 두 번째 결혼했으면 네 업보다 생각하고 네 자식이다 생각하고 살아 라고 하는데
저는 기가 막힌 듯 두 눈의 레이저를 아버지에게 혹시 아버지 자식이에요? 아버지가 며느리랑 그렇고 그런 관계였냐고요? 아니면 떳떳하게 유전자 검사해봐요. 뭐가 무서워서 못하는데요? 라고 난리를 치자 아버지는 저한테 세상 들어보지 못할 욕을 하시며 저와 절연하자고까지 하시더군요. 그야말로 막장 개막장이더라고요. 이 일로 인해 한 빌라에서 오순도순 잘 살고 있는 저희 가족들은 파탄의 위기에 이르렀고 용의자의 노른 작은아빠는 이로 인해 작은엄마와 혼인 파탄의 지경까지 갔다고 합니다. 작정하고 맘먹으면 솔직히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아낼 수 있었지만 진실이 두려웠던 저는 이쯤에서 그만두기로 하고 덩달아 그 여자와의 관계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참담하더군요. 거기다 조강지처는 이 모든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제게 문자로 날 배신하고 떠났음 행복하게 살아야지 망해서 어쩌니 나중에 아빠 밝혀지면 나한테는 살짝 말해주면 안 되니 아우 궁금하다 진짜 나 좀 있음 결혼하는데 너한테 받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 꾸리기로 했어. 리비움모까지 잘 살게 고마워라고 약 올리는데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더군요. 아무튼 저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유전자 결과를 증거로 혼인 무효 소송을 냈고 그간 상간녀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 위자료와 전 아내에게 뜯겼던 위자료 등 다 청구했지만 피해보상 위자료만 겨우 받고 혼인 무효가 받아들여져 또 한 번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대로 뒤통수 맞고 끝낸 두 번째 결혼이었네요. 저는 도저히 빌라에서는 못 살 것 같아 그곳에서 나와 현재 회사 근처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들하고는 연락을 끊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마저도요. 여자라면 이제 지긋지긋하네요. 당분간 업무에 집중하며 제 인생에 집중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